제가 체코와 폴란드 그리고 독일에서 이번에 호텔을 투숙을 했는데, 이 바르샤바 호텔이 아마 제일 쌌던 것 같아요. 역 근처에 있는 4성급 호텔이었는데 공항까지는 버스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슬리퍼와 가운을 제공해 준 호텔이었습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에 있는 4성급 호텔 레스토랑 음식과 실내 모습인데요. 상당히 호화롭게 장식이 되어 있지요. 이 크라쿠프가 폴란드 수도를 바르샤바로 옮기기 전까지 중세 시기에 500년, 600년 정도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제1의 관광도시는 바르샤바가 아니고 이 크라쿠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의 호텔 물가가 프라하나 독일보다 훨씬 저렴했고요. 같은 가격에서 훨씬 시설이 좋은 호텔을 선택할 수 있지요. 이곳은 프라하 호텔인데요. 독일보다는 조금 저렴했지만 폴란드보다는 비쌌습니다. 이 호텔은 프라하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아마도 원래 호텔이 아니고 그 구시가지에 있던 귀족의 집을 호텔로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거나 닫을 때는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곳에도 가운은 없었고 슬리퍼만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은 네이버 시크릿몰 그리고 국민카드와 프로모션을 하고 있던 아고다에서 주로 예약을 했습니다. 카드사 프로모션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문을 닫으면 소음이 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성급 호텔부터는 호텔 내부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있던 건물을 호텔로 개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열쇠가 그 유럽 집에 있는 큰 열쇠이고요. 그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서 추가로 주문을 했을 때는 보증금을 내고 열쇠를 빌려야 했어요. 여기는 베를린에 있는 호텔인데요. 독일 호텔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슬리퍼도 없고요. 가운도 없고 뭐 칫솔 치약은 당연히 없고요. 정말 수건만 있는 거죠. 이것도 4성급 호텔로 내부 시설은 상당히 좋았어요. 뭐 수영장이나 헬스장도 있고. 근데 주는 것은 수건뿐입니다. 큰 호텔은 위치 찾기가 쉽고 출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요. 작은 호텔은 위치 찾기가 쉽지 않고 열쇠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수건은 작은 수건 하나, 큰 수건 하나, 그리고 발수건 하나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 조그맣게 하나 놓여 있고요. 여기 와이파이는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책상 하나에다가 옷장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딱 있을 것만 있고요. 이 호텔은 누렌베르크 역 근처에 있던 3성급 호텔이었는데요. 평점이 좋고 역과 가까워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출입하는 게 쉽지 않고요. 8시 이후로는 체크인이 셀프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무거운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초행길이라면 이렇게 작은 호텔보다는 좀 큰 호텔을 묵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이 유럽 호텔들이 작으면 열쇠 관리가 쉽지 않고 문 따는 것도 쉽지 않고 출입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인터시티 호텔인데요. 철도 뷰입니다.
제가 어제 그 작은 호텔에 예약을 해서 입구 찾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체크인하는 것도 늦으면은 힘들고,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는 대로변에 있고, 역과 가깝고, 그리고 여기가 훨씬 더 넓어요. 그리고 가격도 여기가 더 쌉니다. 다만 여름에는 문을 열면 이 열차 다니는 소리로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의 소음은 괜찮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샤워실도 거기보다 훨씬 더 좋아요. 수건은 역시 3개. 그리고 헤어, 핸드, 바디워시 한꺼번에 하나 있습니다. 독일 호텔이 딱 정말 있을 것만 있어요. 슬리퍼도 없고요. 뭐 가운 같은 것도 없고, 칫솔, 치약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수건도 딱 3개 주고요. 네. 근데 프론토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게 나치 전당대회 열렸던 거기 가는 곳이라던가, 그리고 여기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는 거 위험하지 않냐고 했더니 전혀 위험하지 않고 코너에 경찰서가 있어서 안심하라고 그러네요. 가운데 빨간 집 있죠? 이게 누렌베르크 언니가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런 집이 결코 싸지 않고요. 근데 단체로 가족으로 여행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식사를 같이 해결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그 호스트 분에게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작은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는 열쇠 문제, 길 찾는 문제, 출입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숙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몇 차례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싸고 좋은 숙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간 열차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프라하에서 크라쿠프 갈 때 야간 열차를 이용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야간 열차에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도 충전할 수 있고, 이 문 열면은 손도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침대가 있어서 잠을 잘 수는 있는데 계속 이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화장실 들락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날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신 분은 야간 열차로 이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인데요. 저는 유럽 여행할 때 식당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거든요. 제가 음식에 별로 흥미가 있지 않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그러다 보니 그 시간에 많이 돌아다니는 주의여서 빵이나 과일 같은 걸로 좀 때우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가끔 식당을 가면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식당은 꼭 필요할 때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국물 요리를 좀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아시안 식당을 가거나 이태리 식당을 가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누렌베르크 언니와는 그 로컬 식당에 가서 난생 처음 사슴고기를 먹어봤어요. 독일인들은 즐겨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이나 체코, 폴란드에서는 팁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어서 아시안 레스토랑에 갔을 때도 제 예상과 달리 따뜻한 음식이 안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물 요리나 따뜻한 요리가 먹고 싶으면 먼저 물어보고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하 한식당인데요. 한식과 일식, 유럽 식당 문화가 섞인 형태였습니다. 저 맛있어 보이는 고기 덩어리는 실제로 먹어보니 엄청 짰습니다. 플릭스 기차가 싸기는 한데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정말 의자만 있습니다. 제가 독일 4번째 방문인데 3번째 여행할 때까지는 기차 연착으로 고생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차 연착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고속철 ICE는 거의 연착이었어요. 30분은 애교고 2시간, 3시간 정도 연착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타이트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ICE 열차와 달리 플릭스버스는 별 문제 없이 잘 다녔습니다. 길치이고 여행할 시간이 많지 않다면 이런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마차를 타거나 유람선을 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람선을 타면 바깥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숨은 개폐하는 것을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높은 곳에 있는 요새나 성은 푸니쿨라가 있는데요. 성 입장료와 푸니쿨라 탑승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고생하지 마시고 푸니쿨라 타세요. 고소공포증이 없다면 케이블카도 타시고요. 룩셈부르크에서는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이고 이 투명 엘리베이터도 무료입니다. 저 같은 고소공포증 환자도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꼭 타보세요.